현대전에서 스텔스기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공군의 핵심인 무기이며 현재 스텔스기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뿐입니다. 그런데 2017년 중국은 자국의 스텔스기 제21 실전 배치를 전 세계에 선전했는데 느닷없이 우리 공군의 스텔스기인 F-35를 압도한다고 언급해 한국의 심기를 건드렸는데요. 애석하게도 이때부터가 시진핑의 장기 집권, 아니 독재가 확정된 걸 생각하면 드디어 중국은 동아시아를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그 첫 관문으로 한국을 넘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옆나라인 일본은 장기적으로 150대의 F-35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일본 언론에선 독도의 영토 분쟁은 물론 양국의 주도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했다며 한국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던 한국이 가소롭다는 듯이 천궁, 지대공 미사일을 선보이자 중국과 일본은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에 당황하고 있는데요. 천궁은 러시아에서 개발한 S-400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단 둘뿐인 스텔스기 잡는 미사일인데 한국이 이런 천궁을 대량 생산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스텔스기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텔스기 잡는 천궁의 주변국이 경악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한국이 세계 최강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자 스텔스기 킬러인 천궁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의외로 러시아의 도움이 매우 컸습니다. 1990년 당시 한때 초강대국이었던 소련이 전례가 없는 경제난을 겪게 되자 경제 호황기를 누리던 한국은 무려 30억 달러의 엄청난 거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딱 1년이 지나고 소련이 붕괴했으며 이를 계승한 러시아도 경제가 파탄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현금과 자원을 포함한 군사기술로 돌려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눈독 들였던 것은 바로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인데요. 이미 한국은 미국이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 F-21을 개발하는 것을 지켜보며 언젠가 멀지 않은 날에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스텔스기를 보유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언제 도입할 수 있을지 모르는 스텔스기로 맞서는 것보단 초고성능의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수십 년간 방공 전력에 수백조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만큼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도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결국 당장 갚을 돈이 급했던 러시아는 개발비의 절반을 한국이 부담한다는 최소한의 자존심만 살리고 얼마를 주든 절대 팔아선 안 됐을 최신 지대공 미사일 기술을 한국에 넘겨주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천궁은 러시아의 기술을 토대로 개발했기 때문에 똑같은 스텔스기 킬러인 러시아의 S-400은 천궁의 이복 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스텔스기 요격이 매우 어려운 이유는 적 레이더가 처음에 탐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발각당한 스텔스기에서 방해 전파를 내뿜어 지속적인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궁의 페이사 레이더는 놀랍게도 외부에서 방출되는 방해 전파를 역추적하여 오히려 천궁의 미사일이 스텔스기를 격추할 수 있게 해주는 길잡이 역할로 전락하는데요. 설령 스텔스기가 천궁의 존재를 눈치채도 그들을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장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공대지 미사일의 사거리가 30km를 넘지 못하는 반면 천궁의 사거리는 50km이기 때문에 아무런 위협 없이 여유롭게 격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행인지 다행인지 한국은 영토가 협소하며 주변국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공군으로서는 한국의 영공에 진입하면 천궁의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무엇보다 중국과 일본에겐 재앙인 것이 그들의 전투기는 천궁에게 한번 발각되면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전투기 역사상 가장 빠른 미그-25가 마하 3이며 현존 전투기들도 마하 2를 넘지 못하는 반면 천궁의 발사 속도는 탄도 미사일이 아님에도 무려 마하 5를 가볍게 넘는데요. 당연히 한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제-20을 야심차게 개발한 중국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제-20은 최악체로 평가받지만 세계에서 몇 안되는 스텔스기인 만큼 자부심이 매우 컸으며 중국은 이런 제-20을 내세워 한국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다는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동맹국인 러시아가 협력하면서 끝내 한국이 스텔스기 킬러인 천궁을 개발해 중국으로서는 수십 년의 시간과 수십조 원의 투자가 물거품이 되었으니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옆나라인 일본 내부에서도 스텔스기의 사신인 천궁에 관심이 집중되며 자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 양국의 패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무려 150대의 F-35를 도입했는데 한국이 코웃음치며 천궁을 대량 생산해 일본의 얄팍한 수작은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사시
한국에서 양국이 마주보는 동해에 천궁을 탑재한 해상 기지를 다수 배치한다면 일본으로서는 전쟁이 벌어져도 자국의 공자대를 전혀 투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성능이 감탄한 전 세계 곳곳에서 천궁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현재 중동의 지역 강국인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천궁의 도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한국을 탐내고 있는 주변국들과 험난한 동북아의 정세에서 천궁은 대한민국의 푸른 영광을 수호할 하늘의 파수꾼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